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5월 27일 토요일 아침에 밝았습니다. 항상 저는 토요일날 여러분들 아침잠을 깨워드렸는지 아니면 이미 일어나서 보고 계신지. 안녕하세요,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요번 주 뉴스 중에 그 뉴스가 좀 눈에 띄어요. 요번 여름이 많이 빨리 더울 거래죠. 뭐 작년 여름만큼 아주 뭐 더위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올 여름은 일찍 덥기 시작해서 되게 오래 덥고 그럴 거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비도 좀 적을 거다. 특히 6월달 예보가 나왔는데 그렇죠. 아, 벌써부터 누가 그러더라고요. 5월인데 이렇게 더운데 어떡해. 그래요. 그래 여러분들,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저번 주에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5월 6월달 시장을 아마 5월달 들었으면서 그 얘기 했을 거예요. 5월 6월달 시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항상 5월 6월이 시장에서 잔인한 달이었는데 요번에 5월 6월이 잔인하지 않을지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5월을. 왜냐? 5월이 잔인하지 않으면 시장이 틀려졌다라는 거를 시장이 우리 투자자들한테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5월이 잔인한 달이 아니죠. 예, 그래요. 근데 또 이런 얘기도 해요. 뭐 요번에도 뉴스에도 나왔는데, 뭐 주식시장은 뭐 거래선 사상 최고치를 뚫는다 그러는데 개인들은 울면서 주식시장을 떠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그런 기사도 나왔어요, 며칠 전에. 그래요, 여러분들. 전 이게 그거 같아요. 요번에 새 정부한테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주십시오라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경제방송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건의를 하자면, 우리 정부에서 물가 발표할 때 흔히 그래요. 물가 발표할 때, 물가 괜찮습니다. 물가 수준 괜찮습니다. 뭐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 시장에 나가면 요즘 배추 한 폭이니 뭐 한 폭이니 뭐 살 때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린 그걸 장바구니 지수라 그러죠. 진짜 실생활하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지수하고는 틀리죠. 근데 정부에서는 그래요. 왜냐하면 뭐 가중치를 정해요. 뭐 요거에는 가중치 얼마, 요건 가중치 얼마. 이래서 정부가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물가가 안정된 수준이다라고 발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혀 우리 서민들의 체감에는 오지 않죠. 그럼 과연 정부가 발표하는 게 맞을까? 국민들이 살기 어렵다고 하면 그게 맞을까? 글쎄요. 저는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왜? 국가는 국민들이 이루는 사회 아닙니까? 그럼 국민들이 살기 좋으면 그 국가는 살기 좋은 거 아닌가요? 정치하시는 분들, 통계하시는 분 몇 분이 살기 좋다라 그러면 모든 국민은 살기 어려워도 그 국가가 살기 좋은 국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바로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주 몇 개, 삼성전자는 뭐 하이닉스 때문에 뭐 지수가 약간 뭐 고점을 뚫고 나가. 근데 서민들은 예를 들어서 서민들하고 거의 상관없는 그런 시장이라면, 글쎄요, 그걸 과연 치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서민들, 개인 투자자들이 살기 좋고,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시장이 진짜 시장 아닐까요? 이제 앞으로 저는 그런 시장이 올 거라고 강하게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주제 넘게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부분 오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대부분 정권에서는 그렇게 오판했거든요. 이번 정권 서민을 위한 정권이라고 하고 하니까 정말 주식시장도 서민을 위한 정책들, 그리고 진짜 서민들이 웃을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 소외감 느끼는 시장, 그런 시장, 돈 많은 기관 몇 군데, 그리고 외국인 몇 사람 돈 버는 시장, 그러면서 지수 올라가는 시장, 그런 시장 우리 국민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여러분들 많이 전화 주시고요. 저하고 전화 주신 분 중에 3분은 항상 전화 주신 2분 그리고 무료 문자 1분이죠. 이렇게 뽑아서 상품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어떤 분이 했나? 문자는 4153님 그리고 전화는 5453님 그리고 2078님 선물 집으로 온누리 상품권 배달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받아서 유용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생방송 시간 중에 전화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강동현 대표의 상승통행 있죠?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어떤 수익률이 나왔는지 저도 궁금해요. 저도 모르거든요. 저도 아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고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예. 그래요! 첫 번째 전화는 어떤 분인가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장님 반갑습니다. 예, 어디서 누구세요? 네, 보문동에 사는 김명인데요. 보문동이요? 네, 보문동? 보문동이 어디지? 보문동 아니에요? 보문동? 네, 성북구 보문동. 아, 보문동. 네. 예, 보문동. 성함이 네, 김영미요. 영미님. 네네. 그래, 영미님. 연세가? 네, 58세요. 주식 경력은? 네, 지금 제가 본업으로 한 거는 지금 한 8개월 됐어요. 8개월? 혹시 네. 어머님 대신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본인인데요. 그래요? 근데 목소리가 꼭 어머님 따님 같아.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그래서 어머님 대신 어머니가 떨려서 저번 주에 그런 분 계셨잖아요. 남편이 떨려서 부인이 하신 분. 그래가지고 혹시 그래요, 어머님. 8개월 얼마 안 되셨구나. 네네. 그래요. 얼마 안 되셨으면 뭐 주식시장 그렇게 아직 뭐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거 잘 못 느끼시겠어요? 무섭고. 그래도 좀 무섭죠. 그래 좀 느꼈어요? 8개월인데? 8개월 네. 동안엔 그렇게 없었는데. 그래요. 일단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카카오요? 매수가 얼마요? 네, 99,500원에 40%. 99,500원에 몇 프로요? 40%요. 40%, 80%? 네, 40. 40, 예. 네. 그리고요. 네, AD 칩스 4,520원에 20%. 4,520원에 20%, 예. 네, 동서 예. 39,000원에 20%. 예. 네, 이거 세 가지 가지고 있어요. 해가지고. 네. 카카오, 한번 계좌 상태를 한번 볼게요. 8개월 되셨다 그랬죠? 카카오가, 매수가 AD 칩스, 4,520원. 그래요. 혹시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지금 제가 이제 네, 제가 하면서 제가 공부는 한 3년 전부터 공부를 했어요. 예. 네, 그러면서 조금씩 모의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거는 이제 8개월 됐는데요. 예. AD 칩스. 네. AD 칩스 같은 경우에 지금 한 6.8% 정도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 좀 간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빠져가지고 좀 많이 신경 쓰이고요. 네, 그리고 동서는 제가 추가 매수하고 싶은데 금액이 이제 거기서 왔다 갔다 해서 제가 39,000원이 좀 비싸게 샀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제일 궁금하고요. 카카오는 이제 어제 들어갔어요. 그래요? 네. 카카오는 40%나 들어갔네? 네. 40% 제가 이제 현대제철 비중을 갖다가 빼고 그걸 바꾼 거거든요. 그래요? 현대제철 빼고 들어갔다? 네. 현대제철은 드셨어요? 네, 현대제철 가면 뭐 조금 수익 나고서 빠졌어요. 그래요? 일당 빼고 나왔어요. 보니까 초보자 포트는 아니에요. 비중이나. 네. 그래서 네. 제가 네. 아까 뭐 3년 공부하셨다 그러는데 그럴 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영미님, 네. 제가 이거 영미님 무시하는 거 아니라 그냥 먼저 그냥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할게요. 야근 고양이 밤눈 얻었다는 말 아세요? 네. 자기는 그런 것 굉장히 얕다고 생각하는데 네. 실은 그렇게까지 약은 건 아니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야근 고양이 밤눈 얻었단 말 쓰죠. 제가 네. 영민님한테 일단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제가 제일 먼저 느낀 게. 네. 뭐냐면 공부 열심히 하시고 지금 좋은 모습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건 초보자의 포트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얕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그게 스스로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일단은 가장 먼저 뭐냐면 긴 그림을 보시는 눈을 자꾸 키우는 능력을 더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먼저 그거고 네. 일단은 이 중에 그럼 제일 궁금한 건 어떤 애예요? 세 개 중에. 저는 지금 AD 칩스가 좀 빠져 있으니까 제일 궁금해요. AD 칩스? 아이고 네. 주식은 오를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빠져갖고 제가 5% 손절하는 걸로 공부를 했거든요. 5% 손절이요? 네. 마이너스 5%이면 손절을 혹시 했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왜 하시게 되셨어요? 지난번에 이제 제가 제약주 한번 샀다가 막 며칠 사이에 쭉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겁나가지고 그때 이제 10% 이상 빠졌거든요. 며칠 사이에. 제가 이제 일하면서 잠깐 봤었는데
그래서 저런 거를 내가 한번 당할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요. 근데 영민님 지금 일하시면서 한다 그랬죠? 아니, 이제 10월 달부터 제가요, 네. 전업으로 바꿨어요. 전업으로? 네. 그리고 오후에는 다른 일 하고요. 영민님 죄송한데 영민님 네. 5% 손절이라는 건 어디서 제가 그렇게 뭐 자기가 제약줄 보고 느끼셨다고 했는데 5% 손절 이런 거는 특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5% 10% 손절은 의미가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상한가 한가가 옛날엔 15%였는데 지금은 30%예요. 네. 그래서 요즘은 15% 20% 제가 저번 주 성남 강의에서도 했고 제가 이번 주 울산 강의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제 뭐 평가선 15% 20% 30% 40% 좋은 종목도요 4, 50% 빠졌다가요 올라오는 거는 일주일 만에 다 회복하고 막 이래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5% 손절하다가는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본전도 못해요 이제는. 네. 이제는 5% 손절은요 그냥 장중에 수시로 아무 때나 일어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영민님이 아니라 이건 우리 시청자 여러분 대부분이 뭐 10% 이런 손절, 기계적인 손절 해요. 그거는 옛날에 상한가가 15%일 땐 그랬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상한가가 30%라서 이런 손절했다가는요 계좌 네. 반토막 나고 원금도 못 찾아요 나중에. 왜? 이게 네.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은 크게 먹을 줄을 모르거든. 깨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먹을 때 제대로 해서 한 번에 쭉쭉 먹고 나가는 게 있어 그래야지 계좌가 붙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절대 본전도 못해요 이제는. 그래서 네. 이거는 되게 위험해요. 네. 그래서 더군다나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게 따지면 이거는 매매거든요. 지금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매매를 하시는 거거든요. 네.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은 ADTIPS 같은 경우에 매매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왜 움직임이 좋은 애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지 움직임이 없는 애를 기다려서 매매하는 건 아니거든요. 매매는 네. 빨리빨리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 들어가신 거는 괜찮은데 만약에 5% 손절이다 그러면 그냥 5%에 손절하셔야 돼요. 네. 만약에 이거는 네. 왜 매매하시는 분한테는요 제가 이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매매면 네. 그냥 매매로 나가셔야 돼요. 네. 갑자기 매매인 사람이 투자자인 척 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요. 전 투자래요. 공부래요. 공부해서 투자해요. 이러면 예를 들어서 뭐 15% 20% 물리는 거 괜찮아요. 30% 물리는 거 왜? 올라갈 요인이 있으면 얘는 나중에 그거 회복하고 우리가 시간표를 모를 뿐이지 회복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매매하시는 분은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보지 않고 그냥 어떤 뭐 차트의 모습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매매의 어떤 기준점 그걸 가지고 들어가신 분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그게 솔직히 별 필요가 없어요. 네. 솔직히 그렇잖아요. 5% 빠지는데 그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안 좋은 회사인지가 뭐가 필요해요. 어차피 5% 빠지면 쉽게 말해서 손절을 할 건데. 그래서 매매를 할 건지 투자를 할 건지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했다면 난 매매다. 그럼 솔직히 AD칩스라는 회사 뭐 별로 그렇게 뭐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가 이 회사가 앞으로 괜찮은 회사인지 그거 안 따져도 돼요. 네. 솔직히 그래요. 근데 투자를 하실 거면 그걸 따져야 돼요. 네. 근데 저는 제일 싫은 게 뭐냐면요. 매매하다 물렸는데 투자자로 바뀌는 게 제일 싫어요. 갑자기 매매하다 물려놓고 갑자기 투자자로 변신해 있어. 어느 순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중기로 간다는 거죠. 물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매매하던 사람이 갑자기 물리니까 투자자로 바뀌어. 전 이거 되게 싫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저도 그냥 조금 큰 주식은 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3개월씩 가져가거든요. 3개월이요? 근데 시간이 짧으니까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3년 동안 뭐 공부하셨어요? 3년 동안 이제 책 보고 또 뭐 차트도 공부하고 뭐 이것저것 공부만 그냥 뭐 방송 보면서도 하고 또 나름대로. 그러셨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은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금 뭐 이렇게 매도 하는 거는 조금 뭐 하긴 하는데 그게 정답이 아닌 것 같아갖고 계속 예, 코칭을 받고 싶어요. 근데 지금 저도 뭐 누구 가르칠 만큼 실력이 된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영민님. 네. 글쎄 뭐 그래도 시청자분 여러분들 중에 저 싫어하는 분도 참 많은데 좋아하는 분도 참 많은 거 보면은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분이 더 많죠. 예, 헛소리만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저 몇 년 동안 이렇게 큰 그림에 대해서 많이 맞는 소리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겠죠. 근데 네네. 제 입장에서 저 많은 투자자를 봐요. 뭐 정말 많은 투자자를 보고 하는데 그분한테 저는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악담을 하는 적은 없어요. 진짜 안타까울 때 제 생각하고 너무 많이 틀렸을 때 그렇다고 제 말이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어야죠. 성장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영민님 공부하신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이 포트나 종목 선정할 때는 그거는 인정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민님 책이나 이런 거 보고 차트 공부 좀 하고 해서 주식을 안다라는 얘기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네. 왜냐? 책 몇 개, 차트 몇 개로 그렇게 호락호락 돈을,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라면요. 이 세상에 웬만한 사람들,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 주식시장에서 돈 다 벌었어요. 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돈 버는 게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그거 아세요? 제가 뭐 어디서 여담으로 들었는데요. 네. 그 워렌 버핏의 뭐 이런 이야기 중에 하나를 들었는데요. 뭐 어떤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제 큰 그런 CEO였어요. 근데 뭐 워렌 버핏하고 이제 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나 봐. 이렇게 하는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워렌 버핏은요. 뭐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랬어요. 워렌 버핏은 차트라는 거 있잖아요. 네. 뭐 쉽게 말하면 뭐 이런 거를 안 본대요, 거의. 아, 볼 네. 줄도 모른대요. 네. 제가 그 말 듣고 되게 저도 깨우침이 많았던 게 차트라는 거에 너무 많이 목숨들을 거세요. 우리나라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 보면. 근데 차트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차트 5일선이 깨지면 어떻고 뭐 상승 추세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다 그래요. 아니 그럼 뭐가 어떻고 다 그렇게 해서 차트 보고 다 맞으면 전 그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차트 가지고 다 맞추고 하면은 그분이 NTN 사장한테 대표한테 말해서요. 그냥 제자리에서 방송하세요. 그렇게 다 맞추고 하면. 네. 근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트라는 게 꼭 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그거의 맹신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도 항상 제 얘기가 언제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라는 게 말하는 게 제 말을 맹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책 몇 개, 에이드칩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에이드칩스 회사는 뭐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예요. 이래서 막 이래요. 그리고 요번에 새로운 정권 들어섰기 때문에 전 솔직히 말해서 이거 오버슈팅이라고 봐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할까 하다가 우리 영민님의 한테는 이 얘기가 필요가 없는 거야. 왜? 그냥 매매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 회사 지금 제가 봤을 때 아직 더 지켜볼 만한 회사는 맞아요. 그런데 오버슈팅 할 만한 회사는 아니야. 왜? 요번에 새로운 정권 들어서고 했으니까 이제 IoT 뭐 4차 산업의 뭐 핵심 뭐 얘네가 반도체 설계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오히려 찔끔하고 오르면은 오히려 그때 물량을 줄일 회사지 지금 오히려 찔끔하고 이렇게 단계 확 솟았을 때 들어갈 회사는 저는 아니라고 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네. 그래서 에이드칩스라는 회사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나쁘지까지는 않지만 올라왔을 때 회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그런데 영민님한테는 이 회사가 맞아요. 왜? 오히려 이렇게 찔끔하고 움직이는 회사가 매매를 할 때는 손절이나 수익이 확실하거든요. 네. 그래서 영민님한테는 맞는 회사야, 실은. 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방송의 투자자를 위해서는 이 회사 그냥 아직 더 지켜봐야 되고 이 정도 올라오면 오히려 팔을 회사예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영민님한테 이 회사 일단은 매매 차원에서 지켜볼 만해요 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 그러니까 제가 제 스스로 머릿속에서 충돌이 일어나요, 지금. 네. 그러니까 매매로는 매력이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왜? 조정받고 움직인 회사가 실은 그래야지 그런 회사가 확실하게 빠지든 확실하게 오르든 답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소리야.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데 이게 투자를 하는 사람한테는 그다지 매력적이진 않은 회사. 아직까지는 더 지켜봐야 돼. 이 정도까지 올라올 그런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리고 얘네가 뭐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은 손대고는 있지만 저는 뭐 다른 사업 손댄다고 해도 이 회사에 한번 실적 한 번만 지켜봤으면 좋겠는데 이 회사의 실적 저도 안 봤는데 한번 볼게요. 에이드칩스의 실적 한번 보면은 이 회사 뭐 흑자 전환은 했긴 했네요. 예, 흑자 전환은 작년에 하고 또 뭐 추가 상장한다고 뭐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흑자 전환도 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쭉쭉쭉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이 회사 매출 보면 1년 매출이 보시면 알겠지만 200억 정도 조금 넘는 회사예요. 1년 매출이. 예, 100억 후반에서 200억 초반. 그러니까 진짜 매출도 얼마 안 되는 작은 회사예요. 그래서 이런 작은 회사가 미래의 성장성만 가지고 너무 좀 좋게 본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회사 투자자 측면에서는 조금 아니고 매매 측면에서는 괜찮다. 지켜볼 만하다. 매매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거 뭐 보니까 매매 차원에서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카카오도 매매 차원으로 사셨는데 매매 차원으로는 뭐 그다지 매력적이진 않아요. 이거 매매 차원으로. 그리고 이제 바닥은 제가 뭐 카카오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카카오는 바닥 찍은 건 맞는 것 같아요. 바닥 찍은 건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게 확실하게 수익원으로 쭉쭉쭉 땡겨 올라갈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카카오는 지금 뿌린 건 많잖아요. 그죠? 뭐 카카오 택시라든지 카카오 드라이버라든지 뭐 많지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짜 수익원으로 어떻게 이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카카오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서 혹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거에 맞추시면 되고 뭐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그거에 상관없고 그리고 동선은 정말 매매하기 빵점짜리 종목이에요. 네. 동선은 제가 조금 오랫동안 봤었거든요. 지인 소개로 해가지고. 그래요? 근데 동선은요 아주 쉬워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앞으로 좋겠다면 동선 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별 볼 일 없다 그러면 동선 사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2, 3년, 3, 4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별로다. 그러면 동서 사시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럼 굳이 동서에 돈 박아 놓을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요. 여기까지 세 종목 상담해 드렸네요. 하여튼 뭐 매매 쪽으로는 꼭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매와 투자 대신 그림만 확실하게 처음부터 잡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화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반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를 이 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저번 주에, 성남에서 제가 분당에서 강의를 했는데, 참 많은 분들이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정권이 바뀐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큰 그림을 봐야 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게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너무 감사했어요. 분이 넘치게 또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해서, 요번 주는, 요번 주는 제가 울산입니다. 울산. 울산 상공회의소 6층 회의실에서요. 오후 2시 10분입니다. 시간을 잘 보셔야 돼요. 2시 10분이고요. 역시 제이노믹스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을 가지고 할게요. 지금 그게 아마 굉장히 도움들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죄송한 얘기면은 제가 다음 주에는 강의를 못 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또 강의가 없으니까요. 요번 주 강의하고 다음 주는 없다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울산입니다. 좋아요. 전화 02786-102-1023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전화만 파상해 주세요. 저 이야기 나누면서 혹시 또 알아요? 제가 또 그분한테 팁 드릴지. 그래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래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디서 누구세요? 청주에 사는 남영순. 남영순님이요? 네. 예, 그래요. 우리 영순님 연세가? 70대쯤 넘었어요. 그러시구나. 주식 경력은 한 얼마나 하셨어요? 한 1년 됐어요. 한 1년? 얼마 안 되셨구나. 네. 그래요. 우리 1년밖에 안 된 영수님 어떤 주식이 궁금하신가 한번 들어볼까요? 예, 현대 글로비스. 현대 글로비스 매수가 얼마예요? 17만 6천 원에 40%. 40%? 그래요? 네. 또요? 있나요? 한전 KPS. 예. 7만 원에 20%요. 예. 이렇게 두 종목이세요? 예, 대형주는 요즘 팔았어요. 대형주를 요즘 사놨어요? 다 팔았다고요, 어저께. 파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두 종목 갖고 있구나. 그래요. 네. 한전 KPS하고, 현대 글로비스. 네. 한전 KPS하고 글로비스. 그래요. 이 주식 혹시 둘 다 많이 빠져서 더 이상 안 빠질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사셨던 거죠? 그렇죠. 솔직히 이 회사 뭐 매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보고 사시진 않으셨죠? 저기요, 저기요, 추천해서 샀는데요. 그러셨어요? 네. 근데
저는, 방송에서 추천했었어요? 예. 아, 그래요? 근데 죄송한데 뭐, 생각은 다 틀린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추천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도 아마 생각이 그분 투자의 관점에서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죄송한데 제 관점에선 전 뭐 제 방송 쭉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 저는 이 종목들 안 좋아해요. 네. 왜냐면 이 종목들 매력이 없어서 안 좋아해요. 아, 그분은 제가 못 본 딴 거를 굉장히 더 좋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네. 이 종목들을 안 좋게 보는 이유가 너무 확실해요. 왜 안 좋게 보냐? 맞아요. 이 종목들 들고 있으면요. 손실은 안 볼 거예요. 나중에 본전에서 이상해서는 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나 이런 거 그리고 올라간 폭 같은 게 별로 안 클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 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현대 글로비스 같은 거 40%나 사셨는데 근데 솔직히 저는 영수님은 잘하셨다고 봐요. 이게 무슨 소리지? 왜 별로 안 좋은 주식이랬는데 왜 내가 40%나 사는데 왜 괜찮다고 얘기하지? 이 사람 미쳤나? 이런 생각 드시죠? 아, 아니에요. 근데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영수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종목 사는 거 이렇게 보고했더니 영수님 네. 죄송한데 우리 영수님이 그렇게 주식을 잘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세요. 네네. 알고 그리고 있어요. 주식을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신 스타일도 아니세요. 네. 예, 그래서 우리 영수님이 함부로 공격적인 주식을 사시면 안 돼요. 아무거나. 무슨 말인지가 되세요? 네네. 그래서 제가 영수님 보기에는 영수님은 공격보다는 지금 본전을 지키는 걸 더 먼저 원칙으로 삼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글로비스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 실은 지금 뭐 약간 문제 뭐 인사위원회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요번에 뭐 대놓고 밝혔잖아요. 4대 그룹에 대해서 특히나 타겟을 해가지고 보겠다. 그리고 지주사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얘기했고 근데 우리나라 4대 그룹 중에 지주사니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꿈쩍도 안 하게 거의 안 움직이고 있는 회사가 현대차 그룹이에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지주사에 대해서 이번 정권하에서 제가 봤을 때 뭐 자기네 지주사 아직 아니다 뭐 어쩐다 얘기하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움직일 거예요.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금 제일 타겟팅이 제가 보기에 현대차 그룹인데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싫든 좋든 간에 지주사 전환에 대해서 움직임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되면 글로비스는 나름대로의 역할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글로비스는 지주사 전환 뭐 사람들마다 보는 게 틀려요. 근데 지주사 전환이 될 때 글로비스는 저만큼 좀 속된 말로 그 서자 자식 취급받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뭐 정의선 부회장의 뭐 그게 많아가지고 글로비스 쭉 올리고 나면 뭐가 뭐 그래야지 뭐 주가를 올려서 팔아야지 된다 막 이런 그래야지 돈을 많이 확보한다 막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글로비스가 지금 시장 상황에서 많이 쭉쭉 주가를 뭐 땡겨 올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서자 취급은 받을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영수님 입장에서 이 주식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영수님 요 주식 홀딩은 하고 계셔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 영수님 비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비중을 반으로 줄일게요. 반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 20%만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얼마 정도 내에서 줄이면 되었어요? 그냥 매수가 근처 오면은 절반만 줄이세요. 매수가 근처에서. 네네. 예, 그리고 절반은 조금 계속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주구장창 들고 가지 마시고요. 혹시 나중에 수익이 좀 났다 싶으면은 그럼 파세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막 쭉쭉 올라갈 회사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한정 네. KP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물려 계시는데 한정 KPS는 뭐 요번 정권에서 지금 새로운 정부가 얘기했죠. 그 화력이라든지 이런 거 못하게 하고 이제 뭐 노후한 거 하겠다. 그러면은 한정 KPS한테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전 한정 KPS 지금 주가가 안 올라 있지만 일단은 그래도 좀씩 반등은 할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는 그거 가지고 주가가 옛날같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옛날 이때는 아실 거예요. 왜 올라갔는지. 뭐 완전히 여러 가지 이야기 있어서 올라간 거고 지금 그때같이 다시 이슈화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정 KPS는요. 이렇게 들고 계시다가 뭐 6개월이 되든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들고 계시다가 본전이 딱 오죠. 본전. 네. 본전이 오면 파세요. 아시겠죠?
예. 네, 그러면 물타기는 안 되고요. 하지 마세요. 물타기 하실 실력 아니세요. 그러니까 네, 네.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갖고 네. 계시다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금 우리 네. 영수님 매수가까지만 오면은 딱 파세요. 아시겠죠? 아, 근데 시간이 네.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1년,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는 본점 근처 오면은 절반 팔고 절반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 절반도 어느 정도 뭐 한 10%, 20% 나중에 뭐 시간이 걸려서 먹으면 거기서 욕심 안 내고 나오세요. 또 마음 바뀌지 말고. 근데 이번에 대형주가 가는데 어떨까요? 저는 요번 뭐 강의 때도 얘기하고 하겠지만 저는 대형주가 오늘 처음도 얘기했지만 전 대형주가 이제 계속 갈 네. 거라고 보질 않아요. 예. 네. 왜 여러 가지 정책이 이제 과연 새 정권에서 대형주가 계속 개인들하고 상관없는 대형주가 치고 나가면서 재벌들만 돈 벌고 기관들만 돈 버는 거 과연 새로운 정권이 원할까요? 전 그게 원하는 방향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전 정권은 몰라도. 그래서 전 그렇게 안 봐요. 그래요. 여기까지 전화해야 될 것 같네요. 하여튼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전화 한번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곧 강동현 대표가 과연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고 나왔는지 저도 궁금한데요. 여러분들 잠시 후에 바로 강동현 대표의 상승 통행 시즌2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즌, 상승통의 시즌2에, 또, 이렇게 이번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요. 일단은 먼저 소개부터 해야죠. 강동현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번 방송 나오고 나서 제가 그 질문을 참 많이 받았어요. 강동현 대표도 그 질문 받으셨어요? 네, 어떤 질문이요? 이름 바뀐 거에 대해서 네네. 어떤 분은 심지어 저한테 그걸 물어보신 분도 있어요. 네. 이걸 얘기를 방송을 중간에 잠깐 보신 분이 있는데 분 같아요. 자기 깜짝 놀랐다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혹시 강동현 대표, 강용민 대표하고 쌍둥이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방송 이름을 네. 저거 했다고. 네. 바꿨다고. 그래서 강동현 대표라고. 이제 저 강영민 쌍둥이 아닙니다. 이거 붙이고 다니셔야겠어요. 방송에서. 맞습니다. 동일인이라고 좀 붙이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질문 받으셨어요? 네, 좀 누군가가 어디서 많이 봤다, 옛날 추천했던 주식이 있는 강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맞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맞는 것 같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이제 점점 이제 같은 인물이 이제 알겠어. 한 번 나올 때마다. 네. 그래요. 우리 강동현 대표. 일단은 코스피 지수가 2,300 뚫었어요. 네, 너무 좋아요. 그런데 대형주 장세가 지금 이어졌는데 계속 대형주 장세 갈까요? 아니면 좀 바뀔까요? 어떻게 보세요? 정말 어려운 얘기거든요.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주식시장에는 이거는 맞아요. 강한 놈은 더 간다. 강한 놈을 따라잡자가 맞긴 맞거든요. 근데 네. 저는 좀 중소형주 위주의 투자니까,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 사실 계속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하는 거는 일단 6월 20일 날 중국이 편입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이슈가 있잖아요. 반장님께서 시장은 너무나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거기다가 6월 20일부터 또 중소형주 연기금 펀드, 연기금 자금 투입이 또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6월 20일 전에 당연히 중소형주가 키 맞추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더 갈 수 있습니다. 더 가고 더 셀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동안 못 올랐던 중소형주가 키 맞추기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뭐 방금 말씀드렸던 이 수급적인 요인 때문이라도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중소형주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그렇게 하시니까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한 6월 뭐 일주일 좀 지나서부터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네. 그 MSCI 네네. 지수 편입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중국이 지금 사실상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중국이 뭐 완전히 지금 MSCI 지수에 들어오려고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그죠? 네, 네. 그 편입 대상 종목도 거의 반으로 줄이면서 네, 네. MSCI한테 이제 어느 인정을 받아서 들어오려고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들어와야죠. 들어올 것 같아요. 중국이 들어올 것 같다? 네, 중국이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면 들어오면 분명한 건 우리나라 시장이 영향을 대형주가 안 받을 수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그래서 개인적인 견해를 물어본 거예요. 들어올 것 같은지 안 들어올 것 같은지. 네, 맞습니다. 일단 들어올 거라고 본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면 어차피 이머징 마켓에서 제일 지금 MSCI에서 사실상 지금 오버슈팅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대형주에 대한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동안 제 입을 통해가지고, 네네네. 매수 가능한 종목들, 그러니까 네.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항상 네네. 제가 그걸 되게 강조했는데, 그 종목들을 제 입을 통해서 쭉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강동원 대표가 뭐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는 뭐 제가 강동원 대표가 매번 나올 수 없으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언급했던 종목들 어떤 게 있었고 왜 그렇게 봤는지 직접 자기 입으로 또 이야기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이거 글로 몇 줄 표현하는 거 답답하잖아요. 그죠? 네네네. 한 번쯤 해주세요. 저도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종목이 지금 8종목을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8종목이었나요? 네. 네, 8종목이 어떤 거였나요? 한번 리스트를 한번 좀, 그 예상 가능했던 종목들이 어떤 거였나요? 일진 디스플레이, 하이샘, 삼익 THK, 롯데 쇼핑, 또 아모레 퍼시픽, 한국 화장품, NI스틸, JW 생명과학 이렇게 8개가 있었네요. 그죠? 네네. 그래요. 이 8개의 종목에 대해서 한 번씩 쭉 한번 왜 그렇게 그때 보셨는지 뭐 그런 어떤 부분을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뭐, 순서대로 하자면, 일단은 일진 디스플, 말씀을 드리면, 그전에도 저번 달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네. 어찌됐든 겔팔 관련해서 IT주가 좀 잘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이번 정책도 그렇지만 중소형주한테 앞으로는 좋을 거거든요. 왜냐면 가격 인하 정책을, 그러니까 대기업이 우리 1차 벤더, 이런 일진 디스플 같은 회사한테 제품 가격 인하를 한다는 얘기죠. 이걸 좀 막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사실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저는 IT 부품주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네. 자동차 부품주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 좀 약간 엮이는 게 일진 디스플레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그래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할까요? 그 겔팔 플러스 그리고 그 다음 수수는 갤럭시 저가 폰이거든요. AZ 폰이고 그 다음 갤럭시 노트 순으로 되기 때문에 부품이 계속 늘어나는 숫자가 될 거예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때 나왔을 때는 실적 네. 발표를 안 했었어요. 일부 네. 실적 발표를 안 했었는데. 아마 잘 나올 거다라고 제가 예상을 했었잖아요. 네, 시적 발표했죠? 네네. 어떻게 됐나요? 700억에 40억, 27억 이렇게 나왔는데, 예. 흑자 전환을 한 거죠. 2년 만에 흑자 전환을 한 거라서. 2년 만에 흑전을 네. 했어요? 저는 네. 회사가 턴어라운드 하는 걸 확실히 보여준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대표 있어요. 턴어라운드 되게 좋아하잖아. 그렇죠. 왜 턴어라운드를 좋아하냐면, 네. 안 좋았던 회사가 갑자기 확 몇 배 먹는 게 사실 이런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누누이 봤던 것 중에서 해왔던 종목들 보면 갑자기 주가가 한 10배까지 갔었던 종목들 보면 약간 턴어라운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회사가 변했던 회사. 이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럼 죄송한데 제가 이거 뜨거운 갑자기 네네. 그냥 생각났는데 네. 질문해도 될지 네네네. 모르겠어요. 개인 어떤. 네. 혹시 그러면은 이렇게 좋아하시는 여성상도 자연 순수 미인보단 성형 미인을 더 좋아하세요? 갑자기 그냥 그게 갑자기 왜 그 드라마틱하잖아. 아니에요? 그거? 그럴 수도 있죠. 갑자기 살을 빼고 왔다던가. 그러면 약간. 역시 턴어라운드 주식하고 하는 생활하고 거예요. 역시 그래요. 그런 거 일치가 좋아요. 좋습니다. 네. 그래요.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이었나요? 얼굴이 빨개지네요. 그래요. 하이셈이었죠. 네, 하이셈. 하이셈. 예. 하이셈은
테스트하는 업체예요. 뭐 예. 이거 하나 확인하셔야 될 게, 저는 이 회사 공시를 보면서 주변 회사를 탐방을 다 갔다 와봤는데, 네. 중요한 거는 하이닉스는 테스트 있잖아요. 자기 제품 반도체를 찍어내고 패키징해서 반도체 제품을 만드는데, 예. 이거를 최종 테스트를 하는 거를 내재화하기로 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혼자 자기 공장 내에서 하겠다, 하이닉스가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공장도 짓고 있고요. 근데 하이셈만 지금 증설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세요? 업계 관계자들 통하면 하이셈만 물량을 주겠다는 얘기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사실 테스트를 얘네만 전 주겠다라는 얘기라서 네. 앞으로 저는 실적이 얼마큼 나올지가 좀 궁금한데 잘 나올 거라 보고요. 그리고 공시를 통해서 얘네가 지금 이 회사가 증설을 했잖아요. 뭐 거의 네네네. 190억대 증설을 했는데 다 테스트 장비거든요. 어반 테스트나 뭐 테크윙 제품 이런 것들인데 네. 결론적으로는 이걸로 인해서 수익을 많이 내겠다라는 이런 컨셉이라서 앞으로 실적이 좀 기대되는. 뭐 이건 좀 길게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 종목이요. 세 번째는 어떤 종목이었죠? 삼익 THK였죠. 삼익 THK였죠. 네, 예. 삼익 THK. 예. 네. 삼익 THK는 어떤 부분이 좀? OLED 장비 잘 되잖아요. 예. 지금 OLED OLED 장비 장비주 난리였었죠. 잘 가잖아요. 네. OLED 장비의 재료를 내는 회사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막 움직이는 부분, 로봇 팔, 뭐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회사거든요. 네. 베어링부터 시작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베어링, 사실 일본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쇠 깎는 거에는 예. 기술이 좋잖아요. 그 일본 THK라는 회사랑 삼익 쌀통, 우리나라 쌀통 만들었던 회사랑 기억나시나요? 뭐 2인분 누르면 2인분 나왔던 쌀통 어렸을 때 있었는데. 예. 네. 이름이, 그거 아시는구나. 기억나죠. 예. 그 만들었던 회사에 돈을 많이 벌었던 회사가 합작을 해서 만든 게 삼익 예. TH거든요. 예. THK. 완전 업종 전환을 한 거죠. 예. 이런 베어링과 이런 철 관련 움직이는 부분을 만드는 직교좌표 뭐 이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만드는 회사고, 장비주는 앞으로 잘 될 거예요. OLED로 이제 넘어가는 수순이거든요. LCD 패널에서 OLED로 넘어가는 수순이기 때문에 장비주도 계속 잘 되고, 그러면 후속타로 삼익 THK가 당연히 수익이 난다라는 전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 다음은 네 번째 종목이네요. 어떤 종목이었죠? 이건 좀 묶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롯데 쇼핑, 아모레퍼시픽, 한국 화장품인데, 예. 지금 현재 분위기 다 아시잖아요. 뉴스 보면서 분위기는 중국 사드가 어떻게 풀리냐,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풀리냐인데, 예. 저는 현 정부에서 슬기롭게 풀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 기대감이 좀 많이 작용이 되고 있어요. 계속 네. 방문도 하고, 중국에서도 지금 약간 풀어주는 전략이 있잖아요. 근데 예. 중국이 이런 역사적으로 보면, 네. 일단 3번 정도는 잘해준대요. 처음에 3번. 네, 그러니까 네. 어떤 정부를 만나더라도 초반 3번은 엄청 잘해주고, 그 다음부터 이걸 또 잡니 뭐하니 이런 정치적인 플레이를 한다라고 지금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요. 중국주 관련해서는 어찌됐든 중국인들이 많이 오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롯데 쇼핑, 아모레퍼시픽, 한국 화장품이 가장 빠르거든요. 원체 가치 투자자들 세계에서도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 되게 유명한 기업이에요. 예. 화장품 중에 저는 1등이라고 생각했던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수익이 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롯데 쇼핑은 최근 지주사 많이 올라가잖아요. 예. 지주사 롯데 쇼핑도 전환하겠다는 이런 뉴스가 있거든요. 가장 수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종목 남았나요? 네, 이제 NIST라고 JW 생명과학이 예. 있어요. 네, 그 두 종목인데, NIST는 네. 어찌됐든 철을 만드는 기업이 있잖아요. 예. 포스코나 현대제철. 예, 그렇죠. 이거를 가져다가 가공해서 자르고 재단해서 이렇게 납품하는 회사들이에요. 보통. 네. 그런 회사들이 1차 가공업체라고 하는데, 이익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단순 가공이잖아요. 잘라가지고 그냥 배송하고 맞춰주는 이런 기능밖에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기술력이 낮기 때문에 단순 가공이라서 좀 안 좋게 보는데, 예. 이 회사도 그런 회사였어요. 예. 시트 파이링 이런 토목에 쓰이는 이런 것들을 하는 H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회사가 지금 체질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걸 딱 잘라놓는 거예요. 잘라놓고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줘요? 네, 그러니까 토목공사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썼다가 하고 다시 이거를 되팔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NIST는 빌려주니까 빌려준다. 그렇죠. 이 토목공사나 이런 건축하시는 분들이 빌려다 쓰는 게 훨씬 싼 거죠. 그렇겠죠. 네. 빌리고 다시 가져가니까. 그치.
전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신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태까지 없었던 시장을 위해서 개척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 관련해서 매출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매출 비중을 보면 뭐 작년에 한 20%대, 네. 작년에 한 30%까지 올라왔고요. 그 전년도에 한 20%대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어제 공시가 났어요. 어제가 금요일이니까 공시가 어제 났는데, 12일을 발행을 했거든요. 12일? 뭐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200억 정도 되는데, 기관 투자가 성공 네. 시위를 뭐 발행했어요? 저는 전화해서 안 물어봐도 되는 게 딱 그 뭐죠 리스 자산, 그러니까 빌려주는 자산, 렌트 자산을 만들기 위한 자금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크게 돈이 많이 없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 거라서 저는 되게 긍정적인 시비 찍은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얘도 약간 중장기인데 저는 시점 나중에 뭐 차트 보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시점이 좀 되게 괜찮아서 단기적으로 보고. 그리고 마지막 JW 생명과학인데 생명과학은 JW 생명과학은 지금 당장 막 얼마 가고 막 이런 건 아닐 것 같고요. 네네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액을 맞잖아요. 좀 저도 네네네. 피곤하면 수액 맞으러 병원 가는데 수액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약바이오하고는 약간 달라요. 수액 만드는 거는 공장 제조업과 약간 비슷하거든요. 그래요? 공장에 넣고 그냥 찍어내는 거라서 이게 글로벌 우리나라에서는 뭐 수액에서 갑자기 점유율을 엄청 높인 회사라 보면 되는데 미국의 1위 박스터라는 이런 수액 기업이 있거든요. 이 회사한테 뭐 공급 계약 체결을 해가지고 이게 향후 늘어날 건데 저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날 거라 보거든요. 좀 찬찬히 보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이에서 어떤 종목들을 과연 포트폴리오에 담았나요? 일단은 포트폴리오에 약간 지금 시스템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하자면 네네. 저희가 통시지로 지금 네. 그 결과물만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결과물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약간의 저희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건 이해해 주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요번 시간만 좀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종목들 어떻게 담았나요? 지금 나가고 있는 일진 디스플레이 그리고 평균 매수가가 6,060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비중을 40%, 하이샘을 20%, 4,020원 정도 되고 롯데쇼핑 10%, 26만 3,500원, NST도 대략의 한 10%, 그리고 삼익TH도 10%, 삼익THK도 10%, 그리고 지금 다 매수가 근처, 그리고 현금은 한 10% 정도가 있네요.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더 말씀드릴 게 있나요? 그래요? 네. 일단 다 현재가 부근이에요. 네, 롯데쇼핑만 조금 올랐고요. 다른 종목은 뭐 비슷한 수준이라서. 네, 이번 전체 포트 수익률은 얼마 안 돼요. 사실 한 0.74%? 뭐 플러스 이 정도인데. 근데 뭐 항상 전에도 그랬고, 강 대표는 어느 순간부터 팍 치고 나가서 그 다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스타일이. 맞습니다. 초반에, 재작년에? 네, 시즌 1에서. 그때도 한 2달 좀 헤매다가. 그쵸. 네. 일단 운영 금액은 1억 원입니다. 저번하고 똑같이. 그리고 평가 금액은 현재 1억 703만 6천 원 정도 되고요. 5월 수익률은 0.74, 누적 수익률은 일단 첫 달이기 때문에 0.74. 강 대표는 항상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좋아요. 일단 다음 달을 대비해서 종목 풀에 또 추가할 종목 있습니까? 다음 달에. 일단은 없습니다. 현재 8종목으로만 좀 가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8종목. 생기면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에 생기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종목 수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그러면 5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네네. 다 6개죠? 하나, 둘, 셋. 종목을 보통 몇 개 정도에서 운영을 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이게 너무 많은 종목을 하면 사실 자기 종목은 자기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아지면 어느 순간부터 그냥 놔버리게 돼요. 그냥 무슨 얘기냐면 관심을 안 갖고 될 대로 되겠지라는 생각이 약간 생기게 되거든요. 너무 많아져 버리면. 저는 최대가 7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제 캐파, 제가 볼 수 있는 능력이 7종목 이상을 못 넘어가요. 근데 저보다 뛰어나신 분 당연히 많으시니까 더 많이 하셔도 되긴 하지만 저는 대부분 밑으로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7종목 이하로.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자기 종목 자기가 체크해야 되고, 자리도 확인해야 되고,
많은 걸 봐야 되는데, 뭐, 펀드, 차라리 너무, 뭐, 15종목, 20종목 가면 펀드한테 맡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쵸. 많아진다. 네. 일단 워낙은 실은 저번같이 매매 일자에 따라서 정확히 포인트를 이렇게 해서 매수한 그 가격하고 타이밍을 딱 보여줘야 되는데 요번에는 저희가 약간 지금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네. 못하냐. 요번에는 못 보여드려요. 근데 네. 다음 달부터는 그런 걸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뭐, 어차피 이게 산 가격이랑 다 나오거든요. 언제 샀고, 얼마나 샀고. 다음 달에 보여드릴게요. 뭐, 언제 얼마 추가했고, 뭐, 이런 것들. 예, 그러니까 정확히, 그럼 혹시 죄송한데 그러면, 혹시 그 각 종목들 매수한 타임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그거까지만 보고. 일진 디스플레이를 5월 2일 날 5,950원에 30%를 산 다음에, 그 다음에 물타기를 하셨네요. 2012월. 어떻게 불타기라 그러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타기죠. 예, 6,400원에 10%를 더 하셨고, 그 다음에 하이셈 보겠습니다. 하이셈은, 예, 10%, 5월 2일 날, 5월 25일 날. 근데 지금 비중이 어느 정도 좀 되는 애들은 거의 다 한 번에 사시는 게 아니라 참 보면은 2번 정도로 나눠 사시네요. 특징이. 요즘 잘못됐는데, 하이쌤이 3,900원에 제가 샀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래요? 그럼 이거는 확인을 해봐요. 이게 뭐 나중에 제가 차트로도 보여드리겠지만 왜 샀는지 아실 거예요. 제가 왜 그래요? 추가했는지. 차트 그럼 잠깐 차트 좀 혹시 차트로 설명드리겠어요? 이거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차트 잠깐만. 네. 예, 차트 화면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네. 예, 나오네요. 예. 뭐 그전에는 추가를 그냥 방송 내고 그냥 일단은 10%를 넣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어제 제가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갑자기 그저께 산 거거든요. 그저께요? 25일이네요. 예. 3,900원에 제가 추가를 했어요. 아마 왜 사선지는 않을 거예요. 이 선, 붉은 선 보이시잖아요. 예. 매매 항상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 근처 왔을 때 사자는데 그래서 추가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된다? 오케이. 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다시, 롯데쇼핑이죠. 롯데쇼핑은 며칠 날, 사셨나요? 5월 15일 날 26만 3천 원에, 그 타임 때 딱 사셨네요. 그리고 다음에 또, 그 다음에 NI스틸이 4,060원, 10%, 5월 22일 날 매매를 하셨습니다. 5월 22일 날 4,060원에 10%, 그리고 3위, 마지막에 3위, THK도 5월 2일 날 14,300원에 10%, 이렇게 해가지고 6종목을 매수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지금 뭐, 참 쉽진 않아요. 네, 어려워요. 그래요. 네, 어렵습니다. 혹시, 그래요. 혹시, 뭐, 요런 거에 대해서 별도로 좀, 요거, 매매에 대해서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네.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하나만 여쭤본다면, 개인들 이렇게 만나는 시간도 좀 가지세요, 가끔? 요즘 제가 하거든요. 요즘 가끔씩 하시는구나. 토요일마다 가끔 하거든요. 그래요? 20명씩만 제가 만나고 있어요. 수명 씨. 혹시 오늘 어디서 만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송도를 가거든요. 인천 송도? 송도에. 시간은? 1시? 1시? 인천 송도 컨벤션? 맞습니다. 인천 송도. 무료죠? 무료죠. 그냥 와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 한번 나누는 오늘? 거고. 네. 그래요. 하여튼, 그래요! 뭐, 열심히 이렇게 시청자들을 위해서 뛴다는 모습,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되고, 개인 투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죠. 그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 다음 달에 또 확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겠지, 설마? 확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집에 가시면서 수액 한 대 맞고 가시려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잘 보셨나요? 그래요. 저희 방송 뭐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든 도움 드리려고 그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울산을 갑니다. 울산 상공회의소에서요. 오후 2시 10분부터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래요. 제이노믹스에 관련돼서 제가 저번 주에 그 분당 가서 했는데 아마 도움 받으신 분들이 많다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제이노믹스와 관련돼서 주시장에서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놓으시면 뭐 굉장히 큰 도움 되시겠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다음 주는 없습니다. 강의가. 그래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아유 입에 이제 달고 있어 아주 그냥 좋습니다. 다음 전화 빨리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예, 부산에 사는 박경철이라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경철님 연세가 65. 아 그래요. 주식 경력은 이 반장님 이거 풀어보고 한 지가 한 5년 좀 됐어요. 아 그랬구나.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래요. 우리 경철님 일단 먼저 어떤 지식을 갖고 계세요? 궁금하신 종목들이. 예, 사파이어. 예? 사파이어. 사파이어요? 아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예, 매수가 얼마요? 14,000원에 20%. 예,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요. 예, 또요. NHN 엔터 아, 예, 농협엔터. 예. 59,000원에 20%. 예. 코스맥스 BTI 아, 코스맥스 BTI. 예. 44,500원에 25%. 네. 지스마트 골드 예. 그게 15%. 아, 그래요? 매수가는? 지스마트 글로벌 예, 매수가는? 14,500원. 예, 그래요. 예. 알았어요. 아, 근데 이 중에 그 지스마트 글로벌은 제가 뭐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상담을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지스마트 글로벌은 제가 상담을 안 할 거니까요. 이해해 주시기 예, 예. 바라고요. 예. 그리고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NH엔터, 그리고 코스맥스 BTI. 코스맥스 BTI가 제일 비중이 높네요. 예, 예.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근데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를 14,000원에 그러면 옛날에 사셨네? 맞나요? 예, 예, 예. 아, 그래요. 예. 그래요. 일단은 그리고, NH엔터, 농협엔터, 농협엔터 또 갖고 계시고, 농협엔터 수익 내셨고, 그리고 코스맥스 BTI. 일단은 코스맥스 BTI가 25% 비중이 제일 높아요. 44,000원. 그래, 코스맥스 BTI 어떤 부분, 5년. 근데 5년 하신 분 치고는, 포트가 그런데 너무. 여보세요. 예. 그게 예.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아까 그 파라다이스를 내가 말로 잘못했네요. 파라예요? 파라? 예, 알겠습니다. 파라다이스구나?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 예. 파라다이스요. 예. 일단은 먼저 저거를 말씀드리자면, 코스맥스 BTI. 코스맥스 예. BTI 회사 사신 거는 뭐 전에 재작년에 사셨어요? 아니요. 가면서 작년에요. 아, 작년에? 예. 아, 작년에 사셨구나. 그래도 코스맥스 BTI 그래도 다행인 게 그렇게까지 막 높은 가격에 안 사셨다는 게 천만다행이에요. 예. 그거 떨어질 때 사서 그거를 좀 더 보고 사야 되는데 예. 그 떨어질 때 사가지고 네. 그래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코스맥스 BTI 같은 경우에 결국 뭐 지금 뭐 답은 뭐 좀 전에 강동현 대표도 나와서 얘기했지만 결국 뭐 롯데쇼핑이라든지 한국화장품 이런 거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 회사들이 떨어진 이유는 중국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 이제 좋아지고 있어요? 나빠지고 있어요?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중국하고의 관계가 나빠질 리는 없죠. 더 이상은. 그죠? 예. 우리하고 중국하고 이제 더 이상 나빠지면 계속 더 이상 나빠지면 단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봤을 때 제가 뭐 대형주는 뼈무게가 있다라고 말하듯이 이제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가 단교할 건가 아니면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나빠지긴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밀당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반 환경은 코스맥스 비타의 재반 환경은 솔직히 좋아요.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화장품 회사가 과연 계속 무조건 다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 그죠? 예, 예. 근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뭐 아실 거예요. 이 회사는 자기네 이름으로 제품 파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자기네가 대신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만들어주는데 이런 제품으로 만들면 어떨까라까지 의견까지 제시해서 그 의견대로 제품을 만들어줘서 다른 이름으로 파는 그런 ODM 회사잖아요. 그죠? 예. ODM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뭐 나쁘지 않고 뭐 좋고 했어요. 근데 코스맥스 BTI는 아시다시피 코스맥스의 지주사인 거 아시죠? 모르세요? 그걸 잘 몰랐어요. 아, 코스맥스하고 코스맥스 BTI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코스맥스는 지금도 뭐 보시면 알겠지만, 그럼 한번 코스맥스라고 한번 쳐볼게요. 코스맥스. 여기 있네요. 그죠? 코스맥스 쳐보면,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코스맥스 BTI하고 어때요? 거의 비슷해요. 예, 예. 네, 왜냐하면 코스맥스 BTI가 지주사면서 이걸 다 받은 회사거든요. 그 회사 사업은 코스맥스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거는 이 코스맥스 BTI나 코스맥스나 둘 다 지금 둘 다 보면은 거의 모습을 뭐 50보 도찐 개찐이에요. 무슨 소리냐? 결국 중국이라는 공통분모, 중국이라는 것 때문에 둘 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중국이 해결이 안 되는 이상은 주가가 못 올라와요. 근데 중국은 이제 해결이 돼요. 근데 중국과 해결이 된다 그래서 갑자기 옛날 같은 저런 영광을 받을 수 있겠냐? 솔직히 말해서 이거예요, 지금. 얘네들의 싸움은.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싸움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같이 주가가 확 올라올까? 그렇지는 않아. 그 같은 생각이. 저도 드는데. 그런 생각을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13억 인구에서 무조건 13억 인구만 갖다 팔면 다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때 이미 한번 써먹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요즘 코스맥스 써먹을 때 어때요? 이제 뭐 화장품 써먹을 때, 중국 써먹을 때 13억 인구라고 무조건 팔아먹는다고 사람들이 와, 그러고 옛날같이 투자자들이 와 하고 쫓아다녀요? 아니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뭐냐, 옛날하고는 지금 이제 좀 달라졌다는 소리예요. 자체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 예. 더 이상 13억 인구를 갖다 파는 저 시대와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풀려도 13억 인구로 해가지고 아무 회사나 쭉쭉 올라가고 좀 그럴 것 같아 해서 쭉쭉 올라가던 그런 시장은 아니라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기서 조금씩 상황은 좋아지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옛날 같은 저런 주가는 아닐 거다. 그래서 44,000원 정도였나요? 44,500원 정도였으면 예. 지금 매수가 근처로 한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는 갖고 계시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가격이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먹어서 옛날같이 이런 주가 상승을 상상하지 말고 그냥 올라와서 좀 조정받으면서 조금 더 올라가면 그냥 뭐 한 55,000원이나 6만원까지만 오면 그냥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익 실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옛날같이 이런 상상을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예. 그리고 예. 일단은 그 정도 기다리다가 그 정도 되면은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네. NH엔터예요. 농협엔터. 지금 포트에서 제일 잘한 게 농협엔터인데 NH엔터. 이거는 보니까 저희 방송 오래 봤다는 게 느껴져요. 예? 그래요. 항상 이 반장님이 좋게 본다고 말씀하셨어. 근데 저는 뭐 이제 바닥 짚고 올라오는데 그래도 제가 뭐 여러 번 여러분들 말씀드리자면 저는 뭐 저 변명하기도 싫고 전 주식 잘한다는 말 안 해요. 그리고 전 주식 못해요. 맞아요. 주식 못하고 저보다 잘하시는 분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얘기했고 앞으로도 얘기할 거지만 여러분들 전 비겁하게 주가 빠졌다 그래서 꼬랑지 내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건 시청자 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예. 왜냐, NH엔터 저 여기 갔을 때도 상담 들어왔을 때 저 한 번도 꼬랑지 내린 적 없어요. 왜? 전 얘기했잖아요. 전 좋아도 주가가 좋아도 전 제가 나쁘면 나쁜 거예요. 주가가 빠져도 내가 보기에 좋으면 좋은 거예요. 전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건 신이지. 그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신이야. 그럼 신한테 호소하든가 저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몰라요. 전 적어도 전 비겁하게는 안 해요. 전 좋으면 좋은 거고 안 좋으면 안 좋은 거고 하루에 고장난 시계 2번 맞는다? 그럼 나 고장난 시계인가 보지.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뭐라 그러실 분들은 전 그건 에너지 소비고 저는 그냥 제가 할 얘기만 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NH엔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 지금도 이때나 지금이나 전 바뀐 모습이 없어요. 뭐 올라왔으니까 갑자기 이때 안 좋던 놈이 올라가니까 전 그러지 않잖아요. 항상 지금도 이때 보는 모습 이때 보는 모습 같을 거예요. 이게 다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지금 조정받을 수 있어요. 왜? 올라온 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럼 빠지면 저는 뭐 의견이 바뀌냐? 안 바뀔 거예요. 왜? 회사가 바뀌지 않는 이상, 제 눈에 보기에 회사가 제가 봤을 때 정말 심각하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전 안 바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회사가 내가 보기에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온다. 그럼 저는 주가가 여기를 가도 바뀔 거고요. 여기 와도 바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야? 전 NH엔터에 대해서 굳이 바뀔 만큼의 상황을 저는 아직까지 캐치하지 제 눈에 못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올라오고 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들 보세요. 팔 때 외국인들 좀 파는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다시 다 사 모으죠. 지금 보시면 아시잖아요. 보유비중. 외국인들 사서 그랬을 때 외국인들 떨어지면서 제가 이때 질문 참 많이 받았어요. 외국인들이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생각이 바뀐 걸까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해서 다시 파는데 그럼 생각이 바뀐 걸까요? 그때 전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글쎄요. 저는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얘네들이 글쎄요. 뭐 단기 펀드나 이런 것들의 물량 조절이 있을지 몰라도 저는 나중에 다시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라고 분명히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전 몰라요. 예측자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단 제가 생각한 게 맞았죠. 다시 외국인들 보세요. 물량 다시 다 채워넣었죠. 그 이상으로. 그러면서 다시 올리고 있죠. 결국 제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외국인들을 무조건 따라하는 것도 여러분들 답은 아니에요. 보세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해. 외국인들 팔아. 이제 외국인들 때문에 다시 사. 이렇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외국인이 이 시장의 현재까지 주인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외국인 따라하기 하면 절대 외국인 같이 성공할 수는 없어요. 왜? 외국인 따라하기는 외국인 뒤통수만 보고 뛰는 거거든. 이 시장에서 뒤통수 보고 뛰면은요 돈 벌 수는 없어요.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야.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뭐 개인들을 속이기 작업 얼마든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얘의 앞으로 목표점은 어딜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 제 생각은 특별히 바뀐 건 없다라는 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파라다이스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16,000원에 지금 현재 약간 수익이 나셨는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은 탈피한 게 맞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파라다이스는 중국과의 관계는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이제 좋아지긴 어려워요.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파라다이스 시티가 이제 개장을 했잖아요. 이제 그게 지금 어떻게 성공을 하느냐. 그거에 파라다이스는 그거한테 달렸어요. 그래서 요번에 뭐 지금 초기니까 당연히 비용 들어가죠. 그런데 문제는 파라다이스 시티가 얼마나 수익원을 잘 뽑아내주느냐. 적어도 하반기에 휴가철을 지나면서 얘가 확실하게 수익원을 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파라다이스는 올라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파라다이스 시티가 개장을 했는데도 계속 이거 돈 잡아먹는 귀신이야. 이거 이상한데 이거 아직까지 멀었어. 그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얘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파라다이스는 여기서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해도 되지만 이게 갑자기 쭉쭉쭉 오를 거에 대해서는 기대하시는 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오르는 속도는 뭐가 결정을 할 거야? 파라다이스 시티 걔가 어떤 식으로 이제 장사를 하는지 그거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얘는 지켜보시면 거의 맞을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세 종목? 예.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특별히 5년 동안 보셨다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 사파이어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게 파라다이스라고 하고 이렇게 봤더니, 저희 방송 그래도 나름대로 보시면서, 그래도 투자에 도움은 조금씩이라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되게 뿌듯해요. 하여튼 전화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방송 계속 보시면서 도움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움 많이 받으세요. 예. 앞으로도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그래요. 예. 전화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전화주시고 건강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이 반장이 진행하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주식민원 처리반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제가 다음 주에는 강의가 없고요. 요번 주 있습니다. 요번 주에 울산입니다. 또 오랜만에 울산 가네요. 울산 상공회의소. 그래도 요번에 갈 때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가요. 왜냐하면 저번에 작년에 갈 때는 그때가 막 조선업 너무 안 좋아서 울산 자체가 되게 막 좀 침울하고 도시가 그랬어요. 되게 사람들 생기도 잃고. 근데 요번엔 좀 아니겠죠. 예, 이제 조선업도 이제 바닥을 찍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하니까 오늘 좀 씩씩하게 하고 할 것 같네요. 기분 좋게. 2시 10분입니다. 그리고 제이노믹스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놓치는 부분들 이야기할 거니까요. 오후 2시 10분부터니까 여러분들 많이 와서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희는 여러분들한테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거지 여러분들은 뭐 절대 골탕 먹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동현 대표 것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희도 마찬가지고 제가 하는 것도. 그러니까 저희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 저희를 맹신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지막 답지, 시험장의 답지는 여러분들이 써서 내시는 거예요. 저희가 써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생각들이 이렇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그리고 스피드 상담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주세요. 예, 광동제약입니다. 광동제약이고, 광동제약. 50% 14,000원인데요.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매수가에서 많이 밀렸는데 광동제약은 제가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광동제약은 이 정도 올라올 거는 아니에요. 그 정도 매력 있는 제약사는 저는 아니라고 항상 봐요. 제약사 중에. 그런데 뭐 바닥은 찍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50%. 그러니까 여러분들 50% 산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거는 50%는 집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목숨 건 거예요. 여기서 결판 낸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결판 내는데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결판 내세요. 개인 투자자분들. 그렇게 목숨이 하찮습니까? 아니잖아요.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식에서 주식 목숨, 주식 생명을 이걸로 끝내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승부를 내겠다는 건데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죄송한데 주식 생명은 너무 하찮게들 여기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50%, 60% 막 사요. 저는 그게 화가 나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 생명 하찮은 목숨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진짜 여기가 맞나 안 맞나 또 따져보고 그렇게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생각 없이들 그냥 50%, 60% 빡빡 사버려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죄송한데 여기서 이제 바닥은 찍은 것 같지만 현금화 어느 정도 한 절반 정도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삼성전기예요. 삼성전기 일단은 100% 아유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도 많이 먹어도 전 분명히 그랬죠. 이렇게 해서 많이 드셨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먹는 거 전 싫어합니다. 100%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죄송한데 이분이 주식을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이야기를 못 나눠봤지만 이분 글쎄 주식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한 번 먹었다고 해서 이분 주식 갑자기 인생 꼽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삼성전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형주 아직 요번에 올라오면서 갤럭시 전 뭐 여러 번 얘기 드렸어요. 갤8 되게 좋을 거라고. 예, 전 갤8 되게 좋을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다행히 제 예상이 맞았기 때문에 삼성전기 되게 많이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갤8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거의 끝나간다고 저는 봐요. 이 삼성전기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는 비중을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확 해놓으시는 게 좋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에이블 CNC예요. 에이블 CNC.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 이번에 거래 다시 됐는데 일단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다른 화장품에 대해서 매력 있는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에이블 CNC 뭐 특별히 그렇게 다른 화장품 회사들보다 매력 있다고 보진 않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은 모습인데 전 일단은 여기 근처 지금 현재 매수가가 29,000원, 3만원 정도 되는데요. 전 일단은 요 25,000원 깨지면 저는 손절을 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신 비중이 얼마 안 맞는 게 참 다행이에요. 비중 많으면 이거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비중이 안 맞아서 다행이고요.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너무 끌고 가지 마세요. 예, 이거는 2만 한 3만원 조금 넘었으면 일단 한 번 정도 이익 실현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화장품 회사 중에 뭐 굉장히 매력 있는 그런 회사는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종목. OCI. 예, OCI입니다. 예, OCI인데요. 1060. 예, OCI. OC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계속 바닥에서 헤매고 있죠. 예,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데 저는 뭐 OCI 글쎄요. 저는 89,300원. 저는 OCI 산이 지금 안 사겠어요. 그냥 차라리 OCI 살래? 그럼 저 그냥 현금 들고 있을래요. 예.
굳이 OCI는 지금 사놓을 이유도 없고 살 만큼의 매력도 없고 예, 태양광이 좋아도 태양광이 한참 좋고 제일 마지막에 좋을 게 폴리실리콘이에요. 그래서 살 시간도 충분하고 굳이 OCI 안 사겠습니다. 현금화하고 딴 거 하겠습니다. 다음 쪽. 예. 예, 국도화학입니다. 국도화학 지금 예, 계속 올라가다 밀렸는데요. 국도화학 같은 경우에 61,000원 30%인데 일단 국도화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화학주 중에 요즘은 이제 매력 상실을 좀 했어요. 얘가 전에는 참 매력 있던 애였는데 그래서 일단 국도화학은 요번에 반등하면은 61,000원인데 그냥 61,000원 안 되더라도 한 55,000-56,000원 사이까지만 55,000원만 넘었으면 얘는 일단은 비중을 반으로 지르는 거 아니면 다 현금화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도화학은 이제 옛날 같은 매력은 솔직히 국도화학이 없어요. 그리고 요번에 화학주들 올라올 때 못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얘는 매력을 옛날같이 없다는 거는 증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예, 그 정도에서 비중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예, 한화입니다. 예, 한화인데요. 한화 요번에 그냥, 예, 무슨 개별주 올라가듯이 올라갔죠. 이런 거는 상승의 의미가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주가요, 뭐 요번에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새로운 정권 들어서면서 지주산이 이런 것 때문에 받아서 올랐는데 일단은 그런 개념 때문에 올랐지만 이렇게 대형주가 조정받다가 올랐을 때는 조정받고 얘는 나중에 다시 또 오를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잠자다 깨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의미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따라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거는. 따라 들어가면 안 되고, 지금, 37,000원. 일단 이거는 홀딩하고 계셔야 돼요. 비중 15%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조정 나오고 뭐 이러더라도, 일단은 이거는 그냥 홀딩하고 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예, 나쁘지 않아요. 다음 종목. SK네트워크입니다. SK네트워크. 예,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상담했었는데, SK네트워크는 그다지 매력, 예, 그때도 얘기했지만 전 매력 별로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건 8,000원 정도 되는데, 전 이거는 그냥 매수가 근처에서 좀만 올라오면 전 이거 매도하고 현금화해서 다른 거 했으면 좋겠어요. 전 이거 그렇게 뭐 웬만큼 규모 되는 그 중대형주 중에서는 저 이거 별로 매력 없는 회사예요. 다음 종목. 예, 파트론입니다. 예, 예, 파트론인데요. 일단은 파트론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30% 12,000원 정도 됐는데요. 일단은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은 계속 잘 받고 있어요. 그죠? 조정은 계속 잘 받고 있는데 얘는 이 조정으로 상승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조정으로 상승을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파트론 12,000원 정도 매수가 되는데요. 한 이 정도 되는데요. 이 파트론은 그냥 매수가까지 오면은 비중 확 줄이거나 거의 다 현금화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 딴 거를 노리셨으면 좋겠어요. 파트론은 그렇게까지 매력적으로 움직일 앞으로 개별주 시장이 와도 그렇게 움직일 시장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파트론에서는 종목 교체, 매수가 근처에서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예, 화승인더입니다. 예, 화승인더인데요. 화승인더 같은 경우에 지금, 예, 일단은 계속 상승하고 나서 지금 멈춰져 있죠. 일단 여기서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일단은 여기까지는 되게 좋은데, 일단 에너지를 모으고 있죠. 이제 에너지 모았으면 그 다음은 답은 하나죠. 뚫고 나가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밑으로 꼬랑지를 내려간다. 그럼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뭐예요? 그때는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 조정받고 다시 가더라도 일단은 올라온 거에 대해서 조정받고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일단은 심상치 않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도가를 8,500원 드릴게요. 8,500원 깨지면 이건 손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마지막 한 개 더 될 것 같은데요. 예, 크라운 예, 홀딩스죠. 5740. 예. 크라운 홀딩스인데요. 크라운 홀딩스는 지금, 예,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저 별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솔직히. 그리고 3만원인데, 요거는 제가 그냥 매도가 드릴게요. 25,000원 깨지면, 예, 25,000원. 25,000원 깨지면 손을 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하고 빨리 못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면은, 그러면 이거는 진짜 잠자버릴 수도 있거든요, 당분간. 그리고 크라운 혜태홀딩스는 그리고 업종이 지금 시장에 맞는 업종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얘는 한번 잠들면 그냥 잠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 손절 가격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제가 방송 처음 할 때 5월달 시장을 일단은 잘 보자 전에 그랬었는데 어떻게 5월달이 잘 넘어갔죠? 라고 말했죠? 예, 맞습니다. 워낙 5월하고 6월에 굉장히 잔인한 시장이 많이 연출됐습니다. 매년 그래가지고 5월, 6월에 시장이 항상 안 좋았었는데 이번에는 잘 넘어가고 있죠. 그건 시장이 틀려지고 있다는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은 시장이 틀려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듯이 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어떤 힌트들을 잘 캐치하셔가지고 이번 시장 심상치 않은 시장입니다. 이번 정권에서 심상치 않은 시장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6월 달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